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보도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우인성 판사의 전에 있었던 과거 판결을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예. 그 뭐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인성 판사의 과거 판결들이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뭔가 사회 기득권 계층들의 사건을 대할 때의 태도와 그렇지 않을 때의 태도가 이 판결 자체가 좀 다르더라.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 형사 사건에서 우인성 판사가 했던 이 1심 판결이 항소심 가서 뒤집어지는 게 되게 많더라.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리 적용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항소심 가면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무죄 줬던 거지 항소심 가가지고 뭐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실형이 유죄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하나의 케이스로 보이는 게 그 가세윤이었나요? 그 강용석 뭐 등등해서 이재명 대통령 예전에 뭐 소년원 같다 어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폭 연루설 뭐 그것도 1심에서 무죄를 줬어요. 우인성 판사가. 그랬었군요. 근데 그게 2심 가서 이들이 뭐 벌금 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판사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자기 판결이 윗단계 가서 번복되는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많이 깨졌다는 건 그거는 좀 법리 적용이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거지. 이재명 대통령 뭐 조폭 연루설 같은 경우에도 그 장영하 변호사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어간 거였는데 1심 우인성이었는데 무죄 줬어요. 무죄를 준 이유가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공표한 사실을 자신이 진실로 믿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를 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대목이지만 제일 기가 막힌 거는 2024년에 있었던 이 판결인데 그게 이제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인데 거기에서 1심에서도 26년 뭐 물론 중형을 선고하긴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근데 수능 만점자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 후에 사회에 복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려해가지고 양형의 피고인 측에 유리한 판결을 줬어요. 근데 이게 유가족들이 아니 어떻게 가해자한테 무슨 수능 만점자 드립을 치느냐라고 이제 분노를 하시니까 2심 가가지고 30년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뉴스에 사형이었어요. 저는 이게 한국의 이 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방식에서 이제 잘못된 점인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법조 체제라기보다는 지배 엘리트 체제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있다가 국가를 갑자기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졸속으로 만든 거야. 그래 지배 엘리트를 빨리 극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당시에 엘리트가 워낙 없었고 문명국가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상위 계급으로서 애초에 출발을 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하위 계급들에 대해서는 내가 늘 그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또는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서 꾸짖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꾸짖는 건 욕쟁이 할머니가 해야 될 일이지 법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제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다는데 그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에 의한 양심, 법률적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해석을 통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 지배 엘리트 본인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는 지배 엘리트 본인이 들어가 버려요. 대부분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연결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나는 인상적인 장면이 그 출장 조사를 갔던 검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혐의 브리핑을 하던 장면입니다. 그것도 몇 시간 내내.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고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고충이 아니라 자기들 영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뭐 조사한 것 자체가 성과라는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했었어. 그 비겁함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덕수하고 똑같은 게 한덕수가 윤석열 면전에서 나 이런 경우 못해요 하면 한덕수 뭐 목이 날아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한덕수는 총리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저항하면은
죽음에 가까운 일을 당해요. 그럼 뭐냐? 지배 엘리트로 자기 기득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누리기는 거 그거 조금이라도 흠결가는 게 아까우니까 그 작은 저항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 속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용인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로 편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검사가 그러니까 영부인을 이렇게 조사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 개인 얘기하는 거잖아. 나 이만큼까지 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주가 조작이란 범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재판을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그 고검 가자마자 막 녹음 파일들 쏟아져 나오고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 뭐야 그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초 매매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이렇게까지 확실한데 이게 봐준 검사들도 우리 나중에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지금 네. 국수본이 이첩돼 있는 상태고 그럼 국수본 수사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 뭐 시키면서 아마추어라서 몰랐다라고 해서 뭐 그 취지였잖아요. 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우인성 판사도 인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책임져야 돼요. 아니, 나는 정말 그런 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엘리트였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은 검사 그만두면 되잖아. 검사 그만두고 나오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유죄인 것 같더라. 그리고 한마디 하고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정의감도 없고 그 정도의 의협심도 없이 국가기관에서 녹을 먹고 공직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을사늑약 때 수많은 그 친일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압박을 하니까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럼 그 당시에 내무부 대신이고 탁지부 대신이고 때려치우면 되잖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그 이민세관국에서 그 미국 시민권자를 총으로 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두 차례나 있었죠. 근데 그 미네소타 주인가요? 예. 거기에 이제 주위에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다 사표냈어요. 검사들이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사표를 왜 내는지를 들여다봤더니 나는 검사로서 그 법률가로서의 어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딱하니 증거로서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시민은 이 이민세관국의 연방 요원들을 총으로서 위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손에 스마트폰만 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무력화를 시키고 그러고서 총을 쐈다. 예. 근데 이거를 마치 테러리스트라는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수사하라는 이 연방 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들이 사표를 던집니다. 그 이런 걸 보고 사망자를 나서는 테러리스트로 보라는 거거든. 이런 걸 보고 나서 나는 우리 검찰은 뭘까? 우리 법무부의 공무원들은 뭘까? 우리 또 판사들은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 공무원들도 이게 제가 아까 한국이 국가 구성부터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게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이거예요. 한국은 국가라고 사람 난 거야. 피플 난 거야. 미국은 피플이 있고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라든가 법조 체계도 어떻게 되냐면은 피플에 의한 민주주의적 과정 속에서 선출하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이런 절차들 속에서 엘리트가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속성으로 딸딸딸딸 외운 놈들 데려다가 너 엘리트야 지배해 라고 꼽아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그 자리에 왔으니까 밑에서 민중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나는 공짜로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이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뭐 굵은 이야기들부터 해야 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타이밍입니다. 뭐 이제 어제 재판 중에 이제 하나 그나마 일부 유죄가 된 게 알선수재 부분이었고 그것도 이제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만 말도 안 돼.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뭐 무슨 산삼 그거 천수삼. 그건 다 마셔버려가지고 이제 돈으로 내라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천몇백만 원 이제 추징금이 나온 건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 판사가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1심을 하고 오후 4시에 권성동 재판을 해요. 맞아요. 권성동은 징역 2년 받았습니다. 제일 억울할 거야. 그 정도 억울하겠다. 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건이거든요. 권성동은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거 김건희랑 같죠. 김건희는 혐의가 3가지였잖아요. 이 기소된 것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죄질이 하나하나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수차례 뭐 뇌물성 그걸 받고 왜냐면 알선수재를 뇌물로 기소도 못했어요. 뇌물죄가 훨씬 형이 높은데 그래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사실상 뇌물적 목적의 샤넬백 그라프 수수였으니까 양형에서 참작이 될 거야. 웬걸 아니라는 거예요. 1부터 무죄까지 나오고. 네, 그러니까 권성동은 아니 나 1억 받았고 그거 내가 뭐 부인은 했지만 단건인데 김건희는 1년 8개월 나는 2년 이게 맞나?
당연히 나는 항소하겠죠. 어제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권성동에 대해서 이제 선고할 때 이 사람은 법사위원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공직에 오래 있었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네, 본다. 그것도 다르네. 그랬어요. 김건희랑. 근데 김건희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로는 꾸짖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거미 불로 뭐 있잖아 그거 화이불치 뭐 검소해야 된다 등등의 얘기하면서 영부인은 상징이다. 그리고 했던 얘기 중에 자책하면서 반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깎아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같은 사람이 초범도 있었다. 초범. 그렇지. 범죄 이력이 범죄 없다. 전력이 없다. 예. 아무튼 이러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억울한 건 권성동이 아니었겠는가. 아유, 저는 윤석열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계엄했지 이건가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유, 우인성 만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하고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냐면 그 임기 중에 특검하자 그럴 때 그냥 특검 받았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털고 갔을 텐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이 비상계엄 내란까지 일으켜가지고 정권까지 빼앗긴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어요. 완전 인식이 다르네요, 진짜. 우리가 그것도 사실 풍자로 말하는 거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거기 내 구조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권성동과 김건희의 차이는 반성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다. 반성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아니 보는 자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김건희의 자백은요 범죄자도 연기력이 질이 있어야 좋지 돼. 않아요. 이 샤넬백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받았다 그러다가 샤넬백을 바꿔갔다는 게 영상 통화를 들었다는 샤넬 직원 나오고 그거를 김건희 지시로 바꿔가고 교환했다라는 유경옥 행정관의 증언까지 나오니까 더는 못 버텨가지고 실토했는데 그것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으니 봐주겠다. 그리고 권성동은 자백하지 않으니까 2년? 이거 말이 됩니까? 그마저도 추징을 한 게 그 전 재판에서 장갑 끼고 판사가 샤넬백 사용감이 있네요. 뭐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것 자체가 빌드업 아니었냐 봐주려고. 그것만 좀 이렇게 추징으로 처리해가지고 뭔가 이제 있는 것처럼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이 판을 항소심에 가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합니다만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재판이 뭔가 법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판사의 성향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막 바뀌니까 이진관 판사의 재판이 막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만큼 이 우인성 판사의 재판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2월에 판사들이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죠. 2월 말에. 그렇죠. 법원 인사했죠. 그러면 또 그때 되면 그 어느 판사한테 무슨 사건이 가나를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도 군 형법상 반란죄, 내란 외환죄만 하니까 김건희 사건이 가진 않더라도 이건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읽어내야 되는 게 역사적 책무예요. 사법적 책무. 이 법원에 그걸 못하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럼 김건희 항소심 같은 경우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안 가겠네요. 예, 그렇죠. 안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란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 내란 유발 범죄인데. 그렇죠.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제 뭐 방송 중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고법에 가면 서울 고법에 가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서울 고법 가는 것을 약간 꺼려한다 판사들이. 이런 얘기들까지 돌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뭡니까? 근데 원래 항소심 형사재판부 가는 거는 조금 꺼려하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많더라도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냔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선출해야 돼요.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선출. 법관도 왜냐하면 제가 문영배 재판관이 쓴 책을 보는데 스위스 이 제도를 보면 상임 법관이 있고 비상임 법관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출하고 이게 고민을 해봐야 법관들끼리라도 된다. 선출해야 돼요. 진짜.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는 선출이에요. 미국 주마다 다르죠. 법률가가 아니에요. 사실 다소 이제 뭐 검찰이나 변호사가 이 판사에게 법리 설명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 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뭔가 잘못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둘 본 것이 아니라 너무 길게 봐왔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걸 악용하는지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정치로 이용해 먹기까지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어제 재판 이후에 배심원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배심제로 가야 된다라는 배심제로 얘기 의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 이것들을 사법부가 뼈아프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집단지성을 못 이기겠다고 판단하실 아니 수 배심 있죠. 문제까지 당장 못 갈 거면 제가 말씀드리면 고위 법관들은 법관들끼리라도 투표하세요. 그 안에서라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예측하기는 어떻게 되면은 극단의 양극단의 황당무계한 판결은 안 나올 거예요. 다만 법관들의 성향이 제가 짐작한데 성향으로 뭐 중도 보수 정도 되는 성향이 나온다면은 그 정도 판결은 나올 거예요. 황당무계한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